저는 한국의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하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또 하나는 급성장을 한 현대의 한국. 70년 전 우리가 흘렸던 피가 무의미하지 않았기에 매우 행복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이라는 머나먼 타국의 전쟁터로 향하며 죽음을 결심했던 에티오피아 청년 멜레세 테사마의 말입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그는 이젠 노인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상군을 파병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큰功을 세웠고 전쟁 고아를 돕기도 했는데요.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 셀라시에는 자신의 국가가 이탈리아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것에 서름을 느껴 그 이후로 어떤 국가가 무고하게 침략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도와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한국에 아무런 조건 없이 파병을 진행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전쟁이 지난 몇십 년 후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뤄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반면 에티오피아는 아직까지도 가난한 나라로 남아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4,980달러, 에티오피아는 960달러로 1,000달러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로 손꼽히고 있죠. 농촌 지역 주민들은 매일 평균 왕복 8시간을 양손에 양동이를 들고 걸으며 하루 약 15리터의 물을 저수지에서 얻어가야 한다는데요. 이러한 원인에는 2011년 발생한 엘니뇨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동아프리카를 덮친 엘니뇨 현상은 60년 만에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며 대가뭄이 덮쳐 순식간에 땅이 말라버렸고 최근까지도 회복이 안 되던 상태였는데요. 에티오피아는 인구의 80%가 농촌 지역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물 부족 현상은 그야말로 재앙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이 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용 댐과 농업용 관계수로를 건설하려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진 그런 기술이 없던 에티오피아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게 댐과 관계수로를 건설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돈이 없던 에티오피아의 요청을 들어줄 나라는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던 에티오피아의 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는데요.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가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도도타군에 농업용수용 댐을 지어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죠. 이 지역은 수도에서 동남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으로 강줄기가 있긴 있지만 우기에나 잠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나머지는 극심한 가뭄으로 빈곤에 허덕이는 지역입니다. 2018년까지 1,590만 달러를 투입하는 도도타군 농업관계 역량 강화 사업은 이 지역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제작물 재배, 농촌 개발로 농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농업용수 확보용 댐과 관계수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두 번의 내전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뒤로 미뤄지고 심지어 2019년에는 다들 아시듯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업은 더욱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었죠. 더욱 문제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밭길 속에서도 한국은 7년 만에 관계용 댐 취입부와 농업용 관계수로 공사를 끝마쳤는데요. 홍수와 가뭄으로 가난을 면치 못했던 에티오피아에 농업용수와 식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자 지역 주민들의 180도 달라진 모습에 에티오피아의 유명 언론들은 한국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과거 6.25 때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나갔는데요.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댐 건설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들리자 수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도움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볼리비아입니다. 한국은 볼리비아의 씨감자 재배 기술을 전파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흥미롭게 들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볼리비아는 감자 원산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볼리비아는 경작 가능한 지역이 국토의 3%도 되지 않아 감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볼리비아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농촌 인구이기 때문에 빈곤율은 무려 50% 이상으로 경제 상황도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볼리비아 현지 프로젝트 실무기관으로 하고 양액재배 온실, 육묘하우스, 시범포 등을 갖춘 감자연구혁신센터를 구축했죠. 이에 힘입어 씨감자 종자 개량 및 기술 지원으로 1헥타르당 씨감자 생산량이 6만 400톤에서 12만 톤으로 2배 늘리는 성과도 올렸는데요. 그 덕에 2,410달러에 머물던 수입고 7,041달러로 약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처럼 개발도상국들에게 댐 건설을 해주거나 자원과 기술을 전수하고
지속적인 식품 개량 방법과 종자 판매 등의 결연으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과 발맞춰 한국의 농식품 수출액 또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경제 규모가 지금은 작지만 경제 성장률이 중국과 인도를 바짝 뒤쫓는 것을 보면 앞으로 세계 경제를 견인할 동력원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처럼 아프리카 나라들과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나중에 한국에게는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과거 에티오피아가 한국을 대가 없이 마음으로 도와줬다가 지금 그 은혜를 돌려받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뿐만 아니라 팬데믹 당시에도 에티오피아에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당시 500만 달러를 투입해 산소 마스크 10,000개, 방호복 2,000개, 산소 주입관 2만 개 등을 보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K방역 우수개발혁 신제품으로 선정한 앰뷸런스용 음압 캐리어 8사기도 전달했었죠. 이런 이유로 에티오피아는 이제 주요 대학의 총장과 학장 자리를 한국 교수들에게 맡기는 등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빈곤 국가의 가장 큰 피해자는 형편이 어려운 서민과 그 가정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경험했듯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연스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의료 혜택은 고사하고 교육 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난에서 더욱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한인 교수진들은 에티오피아에서 후학 양성으로 인생이막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이들은 한국이 교육으로 다시 일어선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에티오피아도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넘어간 것이죠. 실제로도 한국은 에티오피아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가 됐다는데요. 아직까지 에티오피아는 사회간접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한국을 믿고 한국 또한 에티오피아를 과거 도와줬던 기억으로 고맙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많은 것을 부탁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티오피아의 안정적인 수자원과 전력 자원이 확보되면 인구의 절반이 18.4세일 정도로 젊은 에티오피아 경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되는데요. 곧 8월 날아갈 에티오피아와 좋은 경제협력 파트너로 오랫동안 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탈리아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쉽게 포기해버렸지만 한국 전쟁 당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줬던 에티오피아의 오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시킨 이야기와 더불어 한국의 K농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에티오피아와 같은 아프리카의 대륙뿐 아니라 동남아부터 중동 그리고 남미 대륙까지 다양한 국가의 K농업 기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는 한국농촌진흥청이 녹균병의 강해 수확량이 기존 품종보다 많고 종자 가격이 훨씬 저렴한 옥수수 종자를 개발하고 품종을 등록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요. 세네갈도 2개의 품종을 비롯해 총 5개의 품종이 개발과 등록을 마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위상을 떨치기 위해 절대 무력을 사용해 세계를 제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할 능력이 있더라도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이기에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무력 대신 K문화를 통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널리 떨쳐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